자, 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상품 소개해드리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해외 선물 가이드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주 중에 협상 서명이 되지 않을까. 일단 류호 부총리는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시장에서는 서명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안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시점을 맞이해서 그럼 그동안 우리가 계속 제시해드렸던 돈육 그리고 관련된 농산물,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다고요? 네. 우선 돈육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일단 유가하고 이제 이란에서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 그것 네.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어제까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무역 합의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걸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이제 이 돈육 선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란은 거의 다 지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약간은 남아 있는데 그가 아주 큰 고비는 넘어갔다고 큰 보시면 고비는 거의 다 넘어갔다.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미중 협상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오늘은 이 돼지고기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좀 다시 봐야 되는데, 네. 이 아직까지 이 공급 부분에서 여전히 큰 능력 공급의 네. 용량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이제 일단 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중국에서 그러면 돼지고기 부족 사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네요. 일단은 그렇게 됐고, 사실 이제 1월 중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그 돈육 재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춘절 때문에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춘절에는 일단 구정 휴가가 이쪽은 2주씩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돈육 소비량이 평소에 한 2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 굉장히 좀 약간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게 네네. 되면은 현재까지 해가지고 중국이 육류를 전체 이제 모든 육류를 다 수입한 양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네네. 2008년 19년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제 거의 100억 불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에 170억 불 가까이 지금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하네요. 네, 사실 그만큼 그 중국이 돈육을 엄청나게 소비를 했고 그거 하나 버텨왔는데, 네. 그 돈육이 지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밥상 물가가 망가졌다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고도 이제 소고기라든가 가금류라든가 또 혹은 이제 다른 양고기 같은 것도 호주에서 수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현재 상황의 이제 핵심이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 육류 소비는 거의 이제 피크를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물론 이거 말고도 소고기, 돼지고기 쭉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잠깐 나온 자료거든요. 네네.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그 EU 같은데 혹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 첫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건데, 그런 경우 거의 이제 완만하게 수평으로 쭉 그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네. 그런데 이제 브라질은 약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 개도국도 이제 조금 이제 그 약간 완만하게 아주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서 중국은 여전히 이제 강하게 육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늘어나는 국가는 거의 중국이 유일한 상태인데요. 근데,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중국 내에 있는 돼지들은 많이 폐사가 됐고, 네. 그래서 그 돼지를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돼지가 중국 내에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이 돈육을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부족분이 보충이 될 수 있느냐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거를 대해서 그러면은 지난 11월부터 해서 미국에 있는 그 미트 프로세서, 즉 이제 도축한 가공육 공장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서 돌아갔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돌아가기는 바쁘게 공장이 돌아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이익이 남은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과연 이게 중국으로 얼마만큼 넘어갔느냐를 지금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CPI는 현재 4.5%로 지금 마감을 했단 말이죠. 네. 여기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거기에 관련해서 그 미국의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그 CPI가 까만색이 이제 그 전체적인 CPI 자료거든요. 네네. 까만색이 이제 4.5%로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12월 31일자로 마감하게 4.5%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전체의 PPI는 일단 0.5% 하락했습니다. 네. 내려앉았고 그다음에 핵심 CPI 같은 경우 1.4%로 딱 잡혔기 때문에 이 4.5%하고 1.4%의 그 차, 즉 3.1%가 사실은 돈육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것이 앞으로 이제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소비자 물가가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은 거의 춘절이 가까워질수록 이건 현실화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생산자 물가가 올라주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산자들이 물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본인들이 번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더불어서 이제 생산자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또 근로자들이니까 네.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데 이건 지금 그런 현상이 아니라 방금 그래서 봤던 것처럼 생산자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잘 안 벌어지는 상태. 그건 이제 무중무역 분쟁 때문에 사실은 그랬죠. 그만큼 이제 일감이 떨어진 거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소비자 물가만 돼지고기의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예. 사실 이게 중국의 그 정권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밥상 물가 때문에 갑자기 굉장히 좀 화가 나게 되면 그 네. 정권이 이 권력이 좀 위태하잖아요. 사실 이제 공산당이 제일 불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네. 이 밥상 물가를 잡지를 못하게 될 경우에 사실 이거는 좀 그 뭐라 그럴까 정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이 춘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 내의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가 제일 큰 우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춘절을 앞두고 예. 고기가 더 부족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춘절이 되면, 즉 구정이 되면은 이제 2주 정도 휴가를 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네. 우리도 보면은 이제 보통 그 선물 세트 많이 되면- 사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명절이 되면은 특히 다른데 우리는 특히 소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네. 그 한우라든가 소고기 소비량이 한 2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돈육이 그 정도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정하고 그 다음에 추석 즉 중추하고 이 두 시즌에는 원래 이제 돈육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과연 얼마만큼 미국에서 혹은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공급을 해주느냐 네. 이제 그거 이제 핵심이 되는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이 재고는 사실상 그거를 받쳐줄 만한 여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미국 돼지고기 현재 최고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돼지 재고거든요. 요거는 네네. 예, 도축한 것이 아니고 현재 아, 살아있는 돼지. 생돈의 재고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를 대비해 가지고서 2018년도 19년도에 보면은 17년도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은 그 돼지를 더 쉽게 더 생산했어요. 네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7,600만 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7,600만 두. 근데 실제로는 그 이 현재 1월 달에 필요한 게 대충 어느 정도 하면 1억 5천에서 한 2억 마리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럼 실제로 이거에서 거기에서 절반 정도 물량밖에는 커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잡아도 그런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만큼 남아 있는 미국산 돼지고기 재고가 얼마만큼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실 오늘 그 돈육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우리가 상품 이름으로는 린호그, 네. 마른 돼지, 마른 돼지 선물 상품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말씀하신 게 미국에서 공급해줘도 부족할 정도다. 네. 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렇죠. 물량 부족은 뭐 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상태인 거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서명을 앞두고 있는 상태. 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럼 마른 돼지의 가격은 굉장히 급등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그렇죠. 상태는 어때요? 근데 이게 급락을 했거든요, 사실. 전혀 이상한 상황이 예, 벌어지고 완전히 있는.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네네.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선 최대한 가격을 눌렀다가 폭등을 시킬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번 무역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인지 사실 그걸 조금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선물 가격을 보면 그렇게 예. 네. 왜냐하면은 대두하고 이거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네네. 사실 이제 봤을 때 마른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파운드당 66.98센트로 지금 마감을 해가지고 네. 상당히 급락한 상태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있다가 가격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네. 충분히 이제 그 미중 무역 합의 때문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가격을 최대한 억눌렀다가 상승시키려고 본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현재 이번에 이란 사태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어쩌면은 여기서 오히려 합의가 좀 더 딜레이가 될 확률도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거죠. 선물 가격을 상으로 봤을 때요. 대두는 요즘 그럼 어때요? 대두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올라가는가 이제 그게 좀 주춤하는 추세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것도 좀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워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두가 아닌 이 린호그 마른 돼지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선물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일단 아직은 이제 10일이니까 네. 오늘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15일 전후 해가지고서 그때까지는 일단은 진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저가기 때문에 네네. 지금 들어가가지고서는 이제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 그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기이긴 한데 네. 만약에 이런 15일 전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네네. 좀 이제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두하고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대두가 올라가는 상태라 그러면은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아 대두랑 같이 봐야 된다. 예, 네. 이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대두가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청산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네, 가야 된다. 일단은 그렇게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두 그리고 마른 돼지 이러면서 항상 얘기했었던 게 생후하고 네, 그리고 생화하고 비육으로 같이 그렇죠. 얘기했죠. 네. 네. 이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은 지금 이제 계속 거의 올 상승세는 이제 약간 꺾어졌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것도 봤을 때는 지금까지 수입선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생후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소고기 그다음 비유구에 대한 그 재고에 대해서도 역시 어느 정도 수입을 했던 것들이 중단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완만하게 꺾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요 요즘 네. 이런 뭐라고 할까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발생을 했던 그 위기감, 지금 뭐 큰 고비는 넘겼다고는 하지만 그것과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란하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셋이서 호르무즈에서 합동으로 연합훈련을 한번 작년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걸프만이라 그러죠. 그 호르무즈하고 걸프만에서는 원래 미국이 이제 자기들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여기에서 걔네들이 와서 이제 그거를 자꾸 패권을 주장하고 하면은 네네. 미국이 좋아할 리는 없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긴장은 있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음. 그거에서 결국은 이제 한번 터진 게 이번 솔레이마니의 그 폭사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이란하고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이 사실 중국의 1대1로 해서 핵심 루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그만큼 제재를 받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끊어질 경우 네. 사실 중국은 더 위축된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답을 좀 내릴 수는 없는 상태,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오상고 글로벌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